안녕하세요. 왕초보에서 나도 우쿨렐레 연주자 강의를 맡은 박은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우쿨렐레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요. 우쿨렐레를 통해서 재미있는 음악을 함께 즐기며 연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쿨렐레가 무엇인지, 우쿨렐레 악기가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쿨렐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쿨렐레는 어떤 악기일까요? 보통 사이즈를 보시면 기타의 작은 동생, 그래서 작은 기타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우쿨렐레는 하와이의 민속 악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만든 민속 악기지만 처음부터 하와이 악기인 건 아니었어요. 악기가 작아서 우리가 휴대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우쿨렐레의 장점이기도 하고, 처음에 우쿨렐레는 어원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쿠와 렐레로 나누는데요. 우쿠는 벼룩이라는 뜻이에요. 벼룩은 되게 작잖아요. 그리고 렐레, 톡톡 튀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합해서 톡톡 튀는 벼룩,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876년 8월에 포르투갈 이주민들이 하와이의 호놀룰루라는 그런 항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기니아라는 포르투갈의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 모습을 본 하와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줄 그런 악기에서 그런 소리가 나나? 그런 생각으로 하와이 원주민들이 이 작은 네 줄 악기에 매료돼서 연주자들의 그 빠른 손놀림을 보고 우리나라 어떤 자기네만의 그런 악기를 만들어서 이제 하와이의 민속 악기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쿨렐레라는 이름은 우쿠와 렐레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쿨렐레는 우리 사람 몸과 좀 닮았어요. 우리 사람은 머리와 목과 그리고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다리도 있고. 그렇지만 우쿨렐레는 다리는 없어요. 그래서 머리, 헤드 부분을 보시면 헤드, 여기 부분이 우리 사람의 머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목, 네크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몸, 사람의 몸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닮아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포지션 마크 그런 용어들이 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구조를 알게 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이해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머리 부분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잖아요. 귀 대신에 이 우쿨렐레에서는 줄감개라는 것이 있어요. 4개로 되어 있고요. 줄이 풀리거나 너무 세게 조여졌을 때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튜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트가 있어요. 너트가 있고, 그리고 프렛, 여기 보면은 쇠막대 부분이 있죠. 이렇게 쇠로 된 뭔가가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프렛이라고 그래요. 프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점점 이렇게 점이 몇 개가 찍혀져 있어요. 악기마다 조금 색깔이라든지 그런 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스 기타라든지 기타 연주자들 보면 똥 하면서 이런 효과음, 그리고 어떤 슬라이딩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찍혀진 그 점을 보고 그 위치를 파악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왼손으로 눌러줄 거예요. 여기 전체를 지판이라고 해요. 지판. 네크 부분에 지판. 그 다음에 앞판이 있는데요. 여기 전체를 앞판이라고 하겠죠. 앞판을 요 가운데 부분. 여기서 소리가 울려주겠죠. 그래서 울린 구멍. 사운드 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쿨렐레의 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브릿지 부분에서
여기 이 나무 부분을 브릿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얗게 이 줄과 줄 사이에 여기 받침이 있죠. 여기를 새들이라고 해요. 네, 이제 우쿨렐레 악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지션 마크 이야기를 했는데요. 포지션 마크는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프렛수가 보통의 첫 번째 점은 5플랫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1, 2, 3, 4, 5플랫. 여기 5플랫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7플랫 부분에 5, 6, 7 여기 7플랫에 있고요. 그 다음에 7, 8, 9, 10 여기 10플랫에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 12플랫, 15플랫 해서 이건 소프라노용이기 때문에 조금 플랫 수가 작아요. 네. 그리고 우쿨렐레를 알려면 음악 용어라든지 다른 기타의 어떤 그런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는 개 이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다라마바사 가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름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다라마바사 가나다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하면 C, D, E, F, G, A, B, C. 그래서 보통 관악기나 다른 악기들을 튜닝할 때 A음 좀 쳐주세요. 그랬을 때 A음이 뭐죠? A. 그러고 이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A음이라는 거는 가, 라음을 쳐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라음으로 보통 튜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익힐 때 이렇게 나란하게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 다, 시, 레, 라, 미, 레, 라, 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라마바사 가나다 그 다음에 C, D, E, F, G, A, B, C 이 용어를 익히신 다음에 나란하게 도는 다고 다는 C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익혀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름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튜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악기를 처음 사시면 음이 다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금 초보자들이 이제 악기를 처음 사갖고 와서 저는 튜닝을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참 좋잖아요. 그래서 튜닝기가 따로 있어요. 클립형으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돼서요. 집게형으로 악기의 헤드 부분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세우시고 이렇게 튜닝기를 켜주시면 돼요. 했을 때 우쿨렐레 튜너기를 클립형으로 해서 튜닝을 할 경우에 앞에 보시면 여기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G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U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우리 우쿨렐레를 맞추실 때 U에 표시된 이 부분을 놓고 그리고 튜닝을 했을 때 여기 4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4G라고 하는 것은 4번 줄에 G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4G. 그리고 초록불이 들어오는 건 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음이 안 맞았을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지 않죠. 그랬을 때는 정중앙에 올 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줄. 3번 줄에 C 소리가 난다는 거죠. 도, 그 다음 2번 줄에 미. 미는 이름으로 E라고 하죠. 1번 줄에 A, 1번 줄에 A 소리가 난다고. 근데 조금 돌아갔죠. 중앙보다는 조금 더 넘어간 것은 조금 높아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중앙에 올 때까지 이 줄감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튜닝을 하실 때요. 솔 4번 줄이 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다른 이름이 뜰 수가 있어요. 뭐 F 샵 아니면 E 이런 식으로 다른 음이 뜰 수가 있는데 튜닝하기 전에 먼저 맞춰주실 게 클립형으로 튜닝을 하실 때는요. 여기 U라고 글자가 쓰여진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쿨렐레의 앞자로 U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U자가 표시됐을 때 다른 거랑 다르게 앞쪽에 4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거는 4번 줄을 튜닝하면 솔 소리가 나온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무조건 파란불만 들어온다고 이렇게 조율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게 몇 번 줄이 맞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기에 따라서 뭐 U라고 표시된 것도 있고 C라고 표시된 것도 있고 V라고 표시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V는 바이올린,
그래서 악기마다 튜닝하는 그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쿨렐레를 구입하셔서 튜닝을 하실 때는 U자라는 거기에 요거 이제 몇 번 누르다 보면은 U자라는 글씨가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그걸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튜닝을 하셔서 G, 그 다음 3번 줄은 C 이렇게 천천히 맞추시고 E, 그 다음 A 이런 식으로 해서 G, C, E, A 이 음을 정확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그리고 튜닝을 마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저도 처음에 좀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이 줄을 잘 맞춰서 초록불이 떴어요. 근데 이 줄을 따라가 보면은 제일 가까운 몸에서 가까운 쪽을 조이거나 풀어줘야 되는데 이 줄이 아닌 그 뒤에 줄을 막 열심히 돌리고 풀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악기가 줄이 너무 조여지면은 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줄을 잘 따라가서 튜닝하는 그 음을 정확하게 맞춰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또 용어가 하나 또 있는데 개방현이라는 거예요. 개방됐다는 건 뭐죠? 문이 열렸어요. 뭐 그런 뜻이잖아요. 열려져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손의 위치를 여기서 잡아주는데요. 왼손을 어떤 걸 음을 누르지 않고 그 튜닝한 그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에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퉁겨서 소리를 내는 소리를 개방현이라고 해요. 우쿨렐레에서는 지금 여기 4번 줄이니까 라 소리가 아니라 솔, 도, 미, 라 이런 소리가 나는데 1번 줄부터 하면 라, 미, 도, 솔 이런 소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솔, 도, 미, 라 4번 줄부터 했을 때 악보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은 높은 음자리표로 해서 위에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반 5선하고 똑같죠. 그랬을 때 우쿨렐레 악보는 5선 악보와 타부 악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타부 악보는 4줄짜리 악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치는 거는 맨 위에 줄이 4번 줄이잖아요. 근데 악보 표기로 할 때는 여기 맨 위에 줄이 1번 줄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우쿨렐레에서의 4번 줄, 맨 위에 줄은 4번 줄인데 타부 악보에서 맨 위에 줄은 1번 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0이라고 표시된 거는 개방현을 뜻하거든요. 보시면 1, 2, 3, 4, 4번 줄에 개방현으로 치세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 4번 줄을 개방현으로 쳤을 때 솔, 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음을 찾아가 볼까요? 우리가 여기를 1번 줄, 우쿨렐레에서의 1번 줄, 2번 줄, 3번 줄. 그래서 3번 줄을 개방현으로 쳤을 때 도 소리가 나요. 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선 악보와 타부 악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1번 줄, 2번 줄이죠. 2번 줄에 0이에요. 2번 줄에 0. 개방현으로 그러면 미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라도 마찬가지 여기 1번 줄이에요. 1번 줄을 개방현으로 0 표시되어 있죠. 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쳤을 때 솔, 도, 미, 라 했을 때 그 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개방현으로 0, 0, 0, 0. 그리고 밑에 걸 볼까요?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제 앞으로 이 음계를 연주하게 될 텐데요. 음계를 연주할 때 도가 지금 3번 줄을 도. 그 다음에 음을 볼게요. 0에서 그 줄을 쭉 따라가 보니까 2라고 표시가 돼 있죠. 지금 3번 줄을 도 쳐야 되는데 2 플랫을 치라고 그랬어요. 0일 때는 그냥 치시고 2 할 때는 1, 2에서 했을 때 레 소리가 나죠. 그 다음 미를 가볼게요. 미는 개방현이에요. 그래서 미는 몇째 줄일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미는 그렇죠. 둘째 줄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파는 미하고 파는 반응 관계예요. 그래서 미에서 옆으로 갔을 때 1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솔은 파에서 1플랫에서 3플랫으로 가라고 돼 있죠.
1, 2, 3. 그래서 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라는 1번 줄. 그 다음에 시는 E 플랫. 그 다음에 도까지 가볼까요? 도.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연결해서 쳐보겠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타부 악보를 통해서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지판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보면 흰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개방현으로 했을 때에 솔 음을 솔에서 하나 올라가면 솔은 하얀 건반이죠.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면 반음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에서 바로 옆에 1프레스를 누르면 솔 샵이 돼요. 솔에서 솔 샵. 아무것도 안 누른 0 상태에서는 솔 소리가 났던 것이 하나 옆에 1플랫을 누르면 솔 샵이 돼요. 그 다음에 솔 샵에서 반음을 올라가면 다시 흰 건반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라가 되죠. 라. 그 다음에 또 반음 관계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거는 반음 관계. 라 샵, 보통 C 플랫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C 플랫 다음에는 다시 C로 가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옆도 마찬가지예요. 3번 줄에서 개방현일 때 도 음이 소리가 나거든요. 도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도샵, 그 다음에 도샵에서 또 반음이 올라가면 레, 레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레샵, 그 다음 미음. 그 다음에 2번 줄로 가볼게요. 그냥 개방현으로 쳤을 때 미 소리가 나잖아요. 미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파, 미하고 파는 반음 관계예요. 그래서 흰 건반, 흰 건반이죠. 파 다음에는 파샵, 까만 건반. 건반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그 다음에 파샵 다음에는 다시 솔, 흰 건반으로 가고 솔에서 다시 솔샵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1번 줄 라, 라샵, 시, 도, 도샵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다 이해하셨다면 오늘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우쿨렐레를 사면 하이 G, 로우 G 이런 말들을 좀 들으실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 4번 줄을 일반적인 우쿨렐레는 하이 G예요. 근데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저음을 연주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 G는 반주를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소리는 하이 G를 쓰게 되면 개방현일 때 도, 미, 솔, 라 이 음을 연주하게 돼요. 하이 G의 실제 소리가 나는 것은 솔, 도, 미, 라. 하이 G에서는 4번 줄이 높은 솔 소리가 납니다. 개방현의 음은 이렇고요. 근데 로우 G를 쓰게 되면 이 4번 줄이 솔이 아니라 낮은 솔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음폭을 좀 더 낮은 음까지 쓸 수 있게 솔, 도, 미, 라. 로우 G의 실제 소리는 솔, 도, 미, 라. 낮은 솔 소리가 납니다. 4번 줄에서 솔 이 소리가 나겠죠. 이제 뭐 솔, 도, 레, 미, 미 그런 솔 소리를 써야 된다. 아니면 라, 시, 도, 레, 미, 도, 미, 미 이런 저음의 라나 솔이나 라, 시, 도 음을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4번 줄을 바꿔서 멜로디를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튜닝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악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악기들은 우리가 옆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와이 악기라든지 다른 악기들에 보면은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튜닝 패그가 뒤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초보자들은 뒤쪽으로 있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을 맞추기가 좀 풀어지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악기를 사서 이제 튜닝을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는 음이 자꾸 풀어질 거예요. 조이면 풀어지고 조이면 풀어지고 그래서 튜닝이 잘 안 돼서 딱 쳤을 때 이 소리가 안 나고 이런 좀 이렇게 무너지는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 소리가 들릴 텐데 그거는 이제 악기가 좀 길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튜닝기 꽂아서 클립형으로 꽂아서 연습해, 그러니까 그 맞추는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음 맞추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튜닝 방향에 따라서도 조금 튜닝하는 시간이라든지 정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사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나사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드라이버로 해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어느 한 음이 자꾸 풀어지는 그런 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줄이 있다면 거기 나사로 해서 조금 조여주면 그 풀어지는 강도가 조금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의 기본은 손가락과 어느 손인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그리고 용어를 알아두시면 악기를 연주하실 때 참 유용하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건데요. 오른손에 P, I, M, A, C, H, 그러니까 영어의 엄지손가락 그거를 따서 이렇게 손가락을 딱 펴보시면 P, I, M, A, C, H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 손가락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I 손가락으로 연주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손가락에 해당되는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이 좀 다르죠. 오른손은 지휘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도 하고 약하게도 느리게도 하고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강하게 약하게 그렇게 연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왼손의 역할은요. 왼손은 악기를 또 지탱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씩 눌러서 음을 찾아서 그 음을 코드도 눌러주고 원하는 음들을 찾아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에 손번호가 있어요. 엄지는 보통 뒤쪽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0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우리가 피아노 칠 때는 1, 2, 3, 4, 5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 있게 1번 이렇게 했을 텐데 우쿨렐레에서는 0번이라고요. 0, 1, 2, 3, 4. 그래서 엄지가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이 1, 2, 3, 4 손가락을 누를 때 조금 4번 손가락을 누를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위쪽으로 엄지손가락이 올라오지 않도록 보통은 뒤쪽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로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쿨렐레는 어떤 악기일까요? 하와이의 민속악기인 우쿨렐레는 우쿠와 렐레, 벼룩과 톡톡 튀는 이라는 합성어로 1876년 8월에 포르투갈 이주민들이 하와이의 호놀룰루 항에서 항구에서 내렸는데요. 무사히 도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기냐라는 포르투갈의 현악기로 연주를 했어요. 노래하면서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이 원주민들 눈에는 너무 좋게 보인 거죠. 그래서 하와이 원주민들이 이 작은 네 줄 악기에 매료되어서 연주할 때마다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빠르고 멋진 거예요. 벼룩이 톡톡 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지게 됐고요. 머리와 네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쿨렐레 소리는 개방현으로 솔, 도, 미, 라 이렇게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짧게 우쿨렐레는 어떤 악기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